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어제 날씨가 한마디로 말해서요.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봄 나들이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바람에 미처 뉴스를 챙겨보지 못하셨다면요.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이슈들과 뉴스, 아침의 매일경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여기 제목이 있는데요. 위에 사진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이게 무슨 밭인데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호밀밭입니다. 이 농장주 되시는 분이 이렇게 글씨를 새겼어요. 굿바이 코로나. 그러면서 느낌표까지 딱 찍었습니다. 뭔가 좀 기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길었던 코로나 겨울의 끝, 희망을 담아서 굿바이 코로나 이렇게 호밀밭에 새겨놨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도 코로나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플라스틱 팬데믹이다. 직콕하면서 2배로 벌었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플라스틱 용기를 활용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죠. 급증한 폐플라스틱 배출량인데요. 2018년, 2019년 보면은요. 145만 톤 또는 131만 톤 이 정도인데 2020년 251만 톤입니다. 그런데요. 2020년이에요. 그렇다면 2021년은 최소한 이거보다는 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쓰레기가. 여기 보시면 코로나발로 일회용기 사용이 급증합니다. 폐플라스틱 배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한국은 1인당 사용량이 미국, 중국,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최상위권이랍니다. 이런 거 굳이 최상위권 안 해도 되는데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검찰총장 사직서 극단치 않는 검수완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가요. 김호수 총장이요. 어제 사의를 표명했죠. 휴일인데요. 총장으로서 책임진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 최소 10년 운영 후 지금 시행하는 거 10년 정도 시행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정치적 반발이다. 옳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정호영 딸 이어서 아들도 논문 공저 교수가 최고점. 그러니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어떤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뭔가 점수를 매겼다. 그런데 최고점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아들과 딸 계속해서 뭔가 언론에 보도가 돼 있죠. 매일요. 자, 아들 편입대 20점 만점에 19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논문 공저 교수더라. 이렇게 취재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조사를 요청했고요. 아들 병역에 대해서 재검할 의사가 있다. 기꺼이 다시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군요. 또 쏴 올렸죠? 북한이요. 신형 전술무기 발사, 소형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고 오늘 한미연합훈련 돌입 앞두고 뭔가 의식적으로 쏜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뭔가를 쏴 올렸는데 우리 군 당국이 하루 지나서 공개했어요. 북한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후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늦게 알린 겁니까? 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서 4분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이현주 전 국회의원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요. 휴일 사표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얘기죠. 뭔가 그동안 얘기를 보면은요. 끝까지 뭔가 버티면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요. 전격적으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것도 휴일이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반대의 근거. 지금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지금 뭐 문제가 되는 인물들 잡혔죠? 체포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어떤 입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거를. 한 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과연 이게 어떤 게 말이 되는 건지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시험 때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문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큰 시험대로 다가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일단 출마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나섰죠. 근데 당내에서는요.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분들 전략 공천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일단 출마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입니다. 배경이 있고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면담 거부당한 김호수 총장 휴일에 사표를 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사표를 낸 가장 큰 이유를 면담 거부당한 점 이걸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긴급 고검장 회의를 엽니다. 자 그렇다면요 검찰의 수장이 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총장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그 밑에 검찰 간부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회의가 열립니다. 이 줄사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며칠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저렇게 며칠 전에 얘기를 했지만 뭐 여당에서는 그대로 법안 강행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제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진 겁니다. 기사 하나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걸 분석하고 있어요. 설 자리 잃은 식물총장의 무력감 아닐까? 그리고요. 법 통과 전에 사퇴 선제 카드를 던진 거다. 전격적인 사인데 이렇게 이유를 좀 분석을 하고 있죠. 좀 더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을 설득하기가 어려졌다. 그리고 대통령 면담, 그리고 거부권 요청 이것도 지금 뭐 안 되고 있고요. 총장직 수행 자체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니까 무력감을 느꼈다는 거죠. 아래로 갑니다. 여기 반응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찹찹하다. 한동훈 후보자는 뭐 충정 이해한다. 검찰 안에서도 피할 수 없는 선택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내일은 평검사회의가 잡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도 이거 주말 동안 굉장히 주목받았죠. 국회에 두드렸지만 지금 이게 지난 15일 오전인데요. 국회의장 면담 일정 조율이 좀 잘 안 돼갖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의상 밖이에요. 윤중로. 거기 벤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벚꽃이 많이 핀 이 자리인데 이 벤치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지나가다가 누가 보면 이분 누구시지 하다 깜짝 놀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런 모습도 포착이 좀 됐습니다.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께요. 아직 법안 처리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끝까지 한번 버텨서 뭔가 의사를 관철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어제는 던졌어요. 끝까지 버틸 것 같더니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네. 어떤 배경,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어쨌든 뭐 저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예. 네, 국회의장 면담도 제대로 이렇게 굉장히 늦어지고 또 예. 청와대 면담 요청을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거기다가 검찰 이 조직의 수장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지막 어떤 여론전, 마지막 언론 플레이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카드를 던져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본인의 사퇴 카드 이런 것일 거고요. 예. 또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면 예. 이게 통과되어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고요. 아. 네. 근데 부결이 되어도 사실 예. 이 사건 자체는 이 사태 자체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본인을 임명했던 문재인 정권 또는 민주당 정권의 어떤 패배로 귀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만약에 부결된다면.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가 돼도 본인의 거취가 문제가 되고 통과가 네. 안 돼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는 그렇죠.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아. 차라리 이 사태 카드를 던져서 여론전을 벌여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나 어차피 그만둘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 네. 어차피 지금 잘 안 되니까 던지자. 네, 그리고 이겁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사퇴를 하면 예. 통과되고 나서 사퇴하거나 부결되고 나서 사퇴하면 모양이 상당히 우습죠.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가서 뭔가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보고 사퇴한다. 굉장히 좀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예. 지금 검찰에서 후배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사퇴 카드 같은 걸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무력감 이거라기보다는 승부수일 수도 있는 거네요. 어차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다. 승부수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네, 어쨌든 일종의 여론전을 위한 카드로 마지막 카드로 던진 것이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 자기의 총장으로서의 어떤 후배들에 대한 불가피한 어떤 체면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입장이다. 이걸 안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배들이 예. 뭐 하는 거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에서도 거부당하고 면담을. 예. 그리고 제대로 설득도 못 하고 있고 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만약에 통과되어서 사퇴한다. 그러면 뭐 이 검찰총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자신의 어떤 검찰 수장 또는 예. 검찰로서의 어떤 명예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리더십이라든가.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이현주 전 의원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 걸로 좀 들려요. 자, 그런데 사실 김호수 총장은 그동안 친정부 검찰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검찰과 관련된 정책 노선을 그래도 충실하게 따랐다고 평가받은 분인데 지금 이 부분만큼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표는 뭡니까? 자포자기입니까? 승부수입니까? 뭘로 보십니까, 지금? 왜 이런 모습이 났다고 보세요? 지금 이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예. 유일하게 이 검수완박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론전과 언론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명이 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실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론과 언론의 도움을 받기가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 그러면은 지금 아까 소개했는데 이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한동훈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 설득 자체가 무의가 그렇죠. 돼버렸다. 민주당도 그렇고 언론과 여론도 예. 한동훈 지명으로 이제 여야의 대치는 강대강을 넘어서서 극강 대 극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전까지 뭘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돼버린 거죠. 그렇게 지금 되면 그러면.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예. 문제는 이것도 극강 대 극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예. 여론과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직을 거는 거 외에는 예. 남지 않은 외통수의 상황으로 가게 된 거고요.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운명의 기로의 2주인데 2주 동안에 절차적으로 장애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통과 이 세 가지 절차에서 예. 172석의 현재 여당을 뭔가 좀
제재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예. 이제는 오늘 고검장 회의, 내일 평검사회. 평검사 회의 이러면서 이게 검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검찰도 접어들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직을 유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통수고 어제 휴일이었지만 예. 사퇴서를 결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남은 2주 동안에 예. 엄청나게 많은 소용돌이 속으로 전국이 진입했다고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다가 끝에 하시는 말씀 중에 근데 이게 우리 삶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지금. 싸우긴 싸우는데 왜 싸우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요. 아무튼 싸움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총대 맨 검찰 순회, 내일 평검사회의 최대 분수령될 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요거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일단 사표 던졌어요. 그럼 사실은 이제 법무장관에게 사표를 낸 거지만 대통령이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검찰총장 정도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할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반응이나 입장이 없어요. 지금 이 엄청난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도요. 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뭐 사표 수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퇴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잡는다고 해도 돌아설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뭐 사표 수리를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서 일단 사표 수리를 할 것이고 예. 대통령께서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실상 방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예. 이 싸움에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의아해하는 것은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국정과제 수행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배치된다는 것이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분의 국정의 두 바퀴는 예.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그리고 하나는 권력기관 개혁이다. 두 개의 바퀴로 가는 사람이구나. 예. 이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에 의해서 예. 결국 실패로 끝났고 예.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예. 시행이 됐고 실제로 이제 그렇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지금 시끄럽기도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이제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를 하고 경찰은 웬만한 모든 사건을 수사를 해서 검찰과 경찰이 이제는 정말 제대로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면서 수사권을 제대로 한번 국민을 위해서 예.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이러한 것이 지금 시행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예.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공수처도 만들어서 공무원 범죄를 제대로 한번 수사해보자. 예. 물론 이 공수처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당초 계획이 좀 실천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퀴가 예. 굴러가고 있어요. 한반도 평화체제 바퀴는 지금 부러지고 그쪽은 무너져 버렸지만 권력기관 개혁의 바퀴는 이제 굴러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검수완박이 끼어들어 버린다면 이 바퀴마저도 자칫하면 부서질 수가 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셔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조금 더 시행되고 나서 예. 그리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나서 이거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국회에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국회가 여러 가지 지금 예.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법을 한 것도 대통령의 뜻이었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때는 열심히 참여를 하시다가 지금 발을 빼신다는 것은 그 뭡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이게 가야 된다는 쪽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예 관심을 안 저는 너무 갖다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도 검찰의 일정 부분 수사권을 약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6대 범죄 수사를 남겨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전부 뺏는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과제의 그림과는 좀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입법권이어서 행정부가 뭐 권리를 침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
역시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로서 대통령께서 조금 조언을 하는 절차나 근데 방식이 필요하지 법안은 않을까.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대통령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모험은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민주당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든 제도가 조금 시행이 되고 정착될 때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은 비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보여줬던 예. 말씀과 태도였는데 지금은 그 말씀과 태도와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생각이 예. 다른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지금 민주당을 설득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봅니다. 유교 의원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 이걸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수리할까 그리고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표는 수리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줄사표를 다른 검찰 간부들이 내더라도 그건 뭐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침묵할까? 저는 문 대통령의 5년 동안 집권 기간 내내 예. 문 대통령이 취해왔던 결국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함,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이 전 정부 예. 때 비판할 때 가끔 인용했던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얘기를 박근혜 정부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 역시도 분명히 문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 최경철 의원의 설명에 잘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권력기관 조정 그리고 지금 국민 모두가 아까 앵커 얘기가 도대체 국민의 생활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많아요 지금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검수완박이라는 뭐 어디서 예. 들어보지도 못하는 머리글자만 따낸 4개 사자성어 비슷한 것 이걸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그냥 뺏어버리고만 말겠다는 거냐? 그 뺏은 수사권을 어디다 주겠다는 거냐?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림을 제대로 국민에게 이해를 시켰느냐? 아니면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지금까지 행사해 왔습니다. 예. 뭐 길게 보면 70년 아니면 뭐 최근 몇 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국민에게 이해를 시켰다면 이게 실제로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에 이 두 가지를 놓고 했더니 예. 검찰로부터 권력을 뺏는 게 맞습니까라고 하니까 오히려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맞습니까 했더니 오히려 여기에는 예라고 하는 게 더 많더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접근하는 거에 따라 다른 그렇습니다. 반응이 나오는 거군요.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예. 그걸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럼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퇴임 3주를 남겨놓고 민주당이 이렇게 모든 사안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다면 이게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유체이탈 화법 내지는 유체이탈 태도를 취하면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임기 마무리하기 전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반드시 완수하고 퇴임하겠습니다라고 아예 국민에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든지 예. 아니면 지금 마지막에 이런 사안이 조금 더 형사 사법 체계가 적응이 되도록 시간을 갖고 다음 정부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해야죠.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더 일을 꼬이게 만드는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얘기를 할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꺼낼까? 지금으로서는 안 하지 않을까? 뭐 이쪽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자, 뭐 계속 이런 기사는 있어요. 뭐 어떤 침묵을 하고 있다 왜 아무 얘기를 안 하는가?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나 혹시 이게 나올지 오늘 뭐 오후 정도 되면은요 관련 기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